여러분, 혹시 한국산 무기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을 전쟁터에서 지켜줬다는 얘기 믿으시겠습니까?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인도인 근로자가 며칠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향,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총탄이 오가는 고지대에 가족이 남겨졌는데요. 놀랍게도 그 가족을 지킨 건 한국에서 만든 K9 자주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반월공단의 작은 공장에서 용접工으로 일하고 있는 아룬 파딜입니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온 지 벌써 4년째예요. 처음엔 돈을 벌러 왔지만 이제는 이곳도 제게 또 다른 고향이 됐습니다. 지난 5월 7일 수요일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공장 구내식당에서 김치찌개와 밥을 먹으며 휴대폰 속 SNS를 확인했습니다. 인도 친구들의 소식을 보는 게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 뜬 속보 때문이었죠.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향 라자스탄 주바르메르가 바로 파키스탄 국경 지역이거든요. 아내 라시카와 두 딸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막내는 이제 겨우 5살이에요. 뉴스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파키스탄이 신드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파키스탄의 미사일이 라자스탄 일부 지역을 타격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주변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제 표정을 눈치챘나 봅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을 거예요. 땀도 흐르고 있었겠죠. 김대리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인 동료인데 늘 저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죠. 김대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고향에 전쟁이 났다고, 가족이 위험하다고요. 김대리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인도군이 반격에 나섰다는 소식이 올라왔어요. K9 바즈라 자주포가 동원됐다고 했습니다. 바즈라라니요. 힌두어로 천둥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앞에 K9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기사를 더 읽어보니 K9은 한국에서 만든 자주포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인도군이 백문을 도입해서 운용 중이라고요. 특히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에 집중 배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지금 제 고향을 지키고 있다는 거였죠. 점심시간이 끝났지만 저는 일할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바라면서요. 동료들도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제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도 상황을 들으셨나 봅니다. 제게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할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쯤 드디어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무사하다고요. 아이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포격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죠. 다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K9 바즈라가 파키스탄의 포대를 제압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어요.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침묵시켰다고 했습니다. 인도군 측 피해는 거의 없다고 했고요. 한국산 자주포가 이렇게 대단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김대리가 제게 같이 막걸리 한잔 하자고 했어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혼자 있고 싶지도 않았고요. 회사 근처 작은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안산에는 이런 곳이 많았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김대리가 막걸리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많이 되겠다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군대에서 K9을 써봤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죠.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리는 포병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병으로 복무하면서 K9 부대에 배치됐었다고요. 2년 동안 그 자주포와 함께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훈련도 많이 했고 실제 사격도 여러 번 봤다고 했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K9이 정말 그렇게 좋은 무기냐고 물었어요. 김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마치 자신의 자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열정적이었습니다.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K9은 단순한 대포가 아니라고요. 컴퓨터가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쏜다고 했습니다.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알아서 각도와 방향을 맞춘다고요. 오차율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쏘는 족족 명중한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분당 6발에서 8발까지 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 자주포는 보통 4발 정도가 한계라고요. 그 차이가 실전에서는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적이 반격하기 전에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였죠. 김대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K9의 가장 큰 장점은 생존성이라고요. 사격 후 30초 안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의 반격을 피하는데 결정적이라고요. 포병전에서는 먼저 맞는 쪽이 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건 K9의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김대리가 말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병사들의 안전이었다고요. 포탑 내부도 병사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에어컨도 있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군용 차량에 에어컨이라니요. 김대리가 웃으며 말했죠.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하잖아요. 병사들이 탈진하면 전투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달았다는 거였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포탄을 사람이 들 필요가 없다고요. 기계가 알아서 장전한다고 했습니다. 병사들의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장시간 전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죠. 김대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K9은 한국이 만든 명품이라고요. 유럽의 선진국들도 사가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터키,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K9을 선택했다고요. 성능을 인정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든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저 전자제품과 자동차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요.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전쟁을 겪은 나라라고요. 그래서 무기의 중요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무기가 부족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요. 그 교훈을 잊지 않고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K9도 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죠. 김대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K9을 믿어요. 실제로 써본 사람으로서 장담하는데 최고의 자주포라고요. 인도군이 K9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김대리가 제안했습니다. 주말에 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요. K9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일하는 친구라고요. 실제로 K9 개발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안산 중앙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대리의 친구 이름은 박진수였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편안한 표정이었죠.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박진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김대리한테 얘기 들었다고요. 고향에 가족이 있는데 걱정이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K9 바즈라가 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K9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요? 박진수 씨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인도의 K9 바즈라는 특별하다고요. 인도의 극한 환경에 맞춰 개조했다고 했습니다. 라자스탄의 사막 기후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요.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했어요.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작동한다고요. 먼지와 모래에 강한 필터도 장착했다고 했습니다. 인도의 몬순 기후도 고려했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인 건 실전 기록이었습니다. 2019년 인도 파키스탄 국경 충돌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산 SH-15 자주포 36문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K9 바즈라 10문으로 맞섰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K9 10문이 SH-15 36문을 압도했다고 했어요. 인도군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파키스탄 측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요. 3.6대 1의 열세를 뒤집은 거였습니다. 박진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K9의 명중률은 92%에 달한다고요. 거의 백발백중이라는 거죠. 게다가 연속 사격 능력이 뛰어나서 적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 우세를 만든다는 거였죠. 더 중요한 건 병사들의 생존성이라고 했습니다. K9은 사격 후 30초 만에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요. 적의 대포병 사격을 피하는데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위치가 노출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박진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병사의 생존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무기를 만듭니다. 이게 한국 방위산업의 철학이라고요. 6.25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 상처가 한국인들 마음속에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병사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까를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K9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아군을 지키는 무기라고요. 자동화 시스템도 빠른 이동 능력도 정확한 사격 능력도 모두 병사를 위한 거라고 설명했죠. 실제로 K9 도입 후 인도군 포병의 사상자가 90%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고요. 수많은 가정이 아버지를, 아들을, 남편을 잃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무기의 진짜 가치는 여기에 있다고요. 박진수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룬 씨 가족들은 안전할 거예요. K9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한국이 만든 무기가 인도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게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날 밤 늦게 아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이 연결됐어요. 화면에 아내와 딸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무사해 보였어요. 막내가 손을 흔들며 아빠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죠. 아내 라시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조용하다고요. 포격 소리가 뜸해졌다고 했습니다. 인도군이 파키스탄 포대를 제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안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K9 바즈라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요. 한국에서 만든 자주포인데 아주 우수하다고 설명했죠. 병사들을 보호하는 설계로 만들어져서 우리 군인들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큰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무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요. 아빠가 일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 좋은 무기를 만들어줬다고 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K9의 위력이 대단하다고들 하더라고요. 파키스탄 포대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고 했어요. 우리 마을 근처 부대에도 K9이 배치돼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또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우리를 도와주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한국도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라고요. 전쟁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만든 무기라서 사람을 지키는 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고마워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위안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 순간 한국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4년 전 한국에 올 때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곳은 제게 새로운 가치를 가르쳐준 곳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무기가 인도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국경을 넘어 평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이 작은 공장의 동료들도 저를 걱정하고 위로해 줬습니다. 이게 진짜 연대 아닐까요? 다음 날 일요일 회사 동료들이 제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무사한지 상황은 어떤지 묻더군요. 한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걱정해 줬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특히 김 대리는 계속 K9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요. 한국 기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니 인도군이 우세를 점하고 있었어요. K9의 활약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고요. 사람을 지키려는 기술,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 국경을 넘는 연대, 이런 것들이 있기에 인류는 발전하는 게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로요. 더듬더듬 배운 한글로 오늘의 감정을 적었습니다. 고맙다고. 한국이 만든 K9이 내 가족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나를 걱정해준 동료들에게도 고맙다고 썼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니 박진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주말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며 점심때 잠깐 만나자고 했어요. 회사에서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박진수 씨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K9의 기술적 특징들이었어요. 특히 자동 위치 이동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GPS와 관성항법 장치를 결합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동 중에도 즉시 사격 준비가 가능하다고요. 극한 환경을 견디는 기술도 대단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작동한다고 했어요. 습도 95%의 정글에서도 먼지 폭풍이 부는 사막에서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도 버전은 고온에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요. 엔진 성능도 뛰어났습니다. 1000마력 디젤 엔진으로 시속 67km까지 낼 수 있다고 했어요. 무게가 47톤이나 되는데도 이런 속도가 나온다니 놀라웠죠. 게다가 연료 효율도 좋아서 한 번 주유로 480km를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MBC 방호 시스템도 있다고 했습니다. 핵, 생물학, 화학 공격에도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포탑 내부가 양압으로 유지돼서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했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설계였습니다. 김 대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K9은 그냥 포가 아니라 병사한테는 어머니 같은 무기야.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김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병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라는 뜻이라고요. 실제로 K9을 운용하는 병사들은 애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니까요. 정비도 정성껏 하고 이름도 붙여준다고 했어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전우 같은 존재라는 거였습니다. 박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방위산업의 특징이라고요. 기술만 앞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사람이 쓸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K9의 조작 패널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직관적으로 만들었다고요. 버튼 하나하나의 위치와 크기까지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전투 중에는 작은 실수가 생명을 좌우하니까요. 자동 고장 진단 시스템도 있다고 했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스스로 파악해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정비병이 빠르게 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것도 결국 병사들의 안전을 위한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개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박진수 씨가 말했어요. K9을 개발할 때 늘 생각했다고요. 이 무기를 쓸 젊은 병사들의 얼굴을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고 아버지일 그들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개발팀에는 6.25 참전 용사의 아들들도 많았다고 했어요. 아버지 세대가 겪은 전쟁의 참상을 들으며 자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더욱 절실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요. 박진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도 생명을 지킬 수는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기술로 평화를 만드는 거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무기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저 파괴의 도구라고만 여겼는데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만든 K9에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거죠. 화요일 아침 출근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셨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생각이 없냐고요. 지금 상황이 위험해 보이는데 가족들이 한국에 오면 더 안전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비자 문제도 있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었고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요. 초청장도 써주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도울 거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제 가족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국도 아닌 이곳에서 이런 배려를 받다니요.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인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요. 가족이 안전해야 일도 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비자 정보를 찾아봐 주겠다는 사람, 집을 구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사람, 아이들 학교를 알아봐 주겠다는 사람,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우려 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 형은 자기도 처음에 가족을 데려올 때 고생했다며 경험을 공유해 줬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로드리고는 교회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샤킴은 할랄 음식점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죠. 특히 김 대리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물어봐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시 거처가 필요하면 자기 집 원룸이라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고 도우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안산이라는 이 작은 도시에서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연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내도 놀라워했어요. 타국에서 그런 도움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구나. 하지만 아직 결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의 학업 문제도 있고 고향을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상황이 곧 나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힘이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산이라는 도시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수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뉴스부터 확인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상황이 다시 긴장되고 있었어요. 파키스탄이 증원 병력을 보냈다는 소식이었죠. 인도도 추가 부대를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 같이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도 인도 파키스탄 상황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인도군이 K9 바즈라를 대규모로 투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파키스탄의 포대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전선이 인도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특히 제 고향 근처 전투에서 K9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파키스탄군의 장거리포 공격을 차단하고 반격에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민간인 지역을 노린 포격을 막아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국 무기 덕분에 오늘도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K9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김대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봤죠? K9의 위력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자주포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K9이 있는 한 안전할 거예요. 그 말에 정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도 안심하셨는지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서. 하지만 가족 초청권은 계속 알아볼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아내와 통화했습니다. 아내도 뉴스를 봤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K9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무기가 우리를 지켜준다며 고마워하고 있다고요. 큰딸이 또 물었습니다. 아빠, K9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빠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뛰어난 성능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주는 안전과 평화일까요? K9은 후자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K9이 그 증거였습니다. 파괴가 아닌 보호, 공격이 아닌 방어. 그것이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목요일 박진수 씨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어요. 이번엔 K9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죠.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했습니다. 박진수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차세대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요. K9어이라고 부르는데 더욱 발전된 기술이 적용될 거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도 탑재된다고 하더군요. 자동화 수준이 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포탄과 장약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장전한다고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실수를 줄이고 속도를 높인다는 거였죠. 분당 9발까지 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인 포탑 기술도 연구 중이라고 했어요. 병사들이 차체 안에서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적의 공격을 받아도 승무원은 안전하다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병사 보호를 위한 기술이었어요. 김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무기는 철로 만든 게 아니라 철학으로 만든 거야. 멋진 표현이었어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이 담긴 작품이라는 뜻이었죠. 박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계속 발전할 거라고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용접 기술을 더 열심히 배워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다짐했죠. 김대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 아론 씨가 만든 제품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사장님도 제 다짐을 들으시고는 기뻐하셨어요. 기술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격증도 따면 좋겠다고 하셨죠. 회사도 발전하고 저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국제 협력이 아닐까요? 무기를 통한 안보 협력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도 중요하다고요. 기술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고요.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K9이 보여준 기술의 가치, 그리고 제 다짐까지. 아내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응원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K9이 지켜주는 안전, 동료들이 보여준 따뜻한 연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평화를 만들어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술력 플러스 인간 존중, 그것이 K9을 만든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힘은 작은 연대를 통해 더 크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족을 지키고, 결국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지키는 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힘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K9은 그 증거였고, 제 주변 사람들은 그 실천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무기가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믿기 어렵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